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관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 생명체가 외계에도 존재하는지, 또는 생명체가 지구 행성 이외에 다른 행성에도 존재하는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에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 겸 저술가는, 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넓고 크고 광활한 이런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엄청난 낭비다라는 말로 우주의 광활함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그 칼 세이건의 얼굴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학자들은 아마도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근거로 우주는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고 너무나 넓은 세계이며 너무나 큰 세계이고 헤아릴 수 없이 모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특별하지 않은 은하의 한쪽 구석에 있는 특별하지 않은 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즉 특별하지 않은 우리 은하에서 특별하지 않은 태양이라고 하는 별 주위에서 돌고 있는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다른 근거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 생명체는 지구가 만들어진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 안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세계에서도, 지구 행성이 아닌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의 주위에서도 그만큼 빨리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계산해보는 외계 문명수인데요.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천문학 관련 책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관측된 외계 행성의 후보로는 4,696개, 물론 나사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지구 후보, 정말 지구하고 유사한 너무나 비슷한 이러한 슈퍼지구의 후보로 2,326개, 그리고 지구 크기의 2배 이하로 생명체 존재 가능한 후보들이 21개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찾아낸 지구 유사 행성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에서 관측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측 불가능한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지구의 극단적 환경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 화산 분화구 근처에 매우 뜨거운 물속이나 남극처럼 극히 추운 곳이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 수 킬로미터 아래에도 생명체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특이한 생명체들은
지금 당장 그들을 화성으로 옮겨도 적어도 몇몇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계 생명체는 우주에 흔하게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인 화성에도 생명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화성의 물의 존재 가능성이라든지 화성의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존재한다든지 등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의 생명체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분자는 고체를 통해서는 쉽게 이동하지 않으며 기체 상태에서는 쉽게 퍼져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유지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액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액체가 반드시 물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모로 물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은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물 분자는 극성이어서 다른 액체들은 불가능한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고체 상태인 얼음보다도 밀도가 높아서 얼음이 물에 뜹니다. 물의 이러한 특별한 성질 때문에 겨울에 호수가 얼어도 그 밑에 물이 있어서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여부를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습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많은 위성들이나 많은 행성들에서 물의 존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양계 안에서도 각종 위성이나 각종 행성에 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태양이라고 하는 별 이외에 다른 별들에도 우리 은하의 안에 있는 천억 개의 별들에 속해 있는 외계 행성에도 물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다른 세계도 비슷합니다. 물은 우주에서 아주 흔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외 중요 성분은 탄소로서 생명의 주요 분자들은 모두 탄소 사슬에 다양한 원소가 붙은 구조입니다. 탄소는 동시에 4개까지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생명에 가장 유리한 원소입니다. 지구 생명체는 모두 규소가 아니라 탄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소는 얼마든지 있고요. 지구 생명체의 성분인 탄소 유기 물질은 운석에도 있고 성가 물질에도 존재합니다. 실제 지구 표면에는 탄소보다 규소가 1000배나 더 많지만 지구 생명체는 모두 규소가 아니라 탄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물질이 어떻게 생명체로 탄생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사실로 보아서 적어도 유기물질을 가진 행성이라고 그러면 비교적 쉽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추측이 옳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듯이 우주에는 똑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인간과 똑같은 인간과 같이 두 눈을 가지고 콧구멍이 2개이고 귀가 2개이고 입이 1개인 그러한 인간과 똑같은 지적 생명체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후 인류가 등장하는데 45억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흔하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이 역사는 우주의 나이가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138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138억 년의 역사는 지구 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나타났을 시간적 여유가 물론 충분합니다. 물론 138억 년이 우주의 나이라고 현재까지 밝혀져 있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이제 생겼다고, 탄생했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놨고, 그 다음에 지구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35억 년 전이라고 이미 공부했죠. 어쨌든 이제 우주 전체를 보면 138억 년 역사는 지구 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으로는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할 때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생물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시력이나 또는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을 쥘 수 있는 손가락이나 촉수나 갈고리 모양의 손톱이나 발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 행성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언어와 유사한 의사소통 수단,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각, 이 보는 능력, 그 다음에 물건을 쥘 수 있는, 그게 손가락이든지 촉수든지 발톱이든지 손톱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세티라고 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세티 연구소의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인데요. 이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은 위의 조건들과 여러 근거로 가상의 외계 지적 생명체인 외계인 조 엘리언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상의 가정한 모양입니다. 지적 생명체는 거리를 식별하기 위해서 눈은 2개 이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멀리 보기 위해서 몸 위쪽에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눈이 너무 많으면 뇌가 통제하기 어려워서 아마도 2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팔과 다리 역시 너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외계인 조는 우리 인간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려지고 형상화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환경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형태의 외계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적 생명체라고 한다면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과학자들의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외계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만약 있다면 그들의 도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고, 지구 하늘에 흔히 등장하는 UFO와 같은 유치한 수준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생명에 대한, 신비로운 생명에 대한 추정이나 상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지구 행성에 있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과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구 이외에서 생명체를 만나는 곳은 화성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화성에서 생명체 증거가 만약 발견된다면, 왜냐하면 화성은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며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의 하나이죠. 그래서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을 한 번 더 언급하면 우주에 우리 인간만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다양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 25조에 따라서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 저작물들이 이용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화성에 생명의 흔적을 찾으면서 고민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생물의 특징, 그것은 바로 성장, 자라간다는 그로스, 그 다음에 생식, 리프로덕션, 그 다음에 항성성이라고 하는 호메스타시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반응, response to environment, 그 다음에 그리고 에너지 대사,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이들 5가지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특징만으로 생물을 규정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쇠, 뮬이라고 하는 노쇠의 경우에는 생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온도에 반응해서 색이 바뀌는 섬유가 있는데 그 섬유가 생물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생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간단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모든 생물은 각각의 기능에 관계없이 구성 성분들이 녹아있는 화학적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커니컬 믹스처, 화학적 혼합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에는 지금까지 100종 이상의 원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지구 표면인 지각 성분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원소는 산소나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등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가 가장 많아서 전체 질량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입니다. 이거는 지구 행성의 땅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거기는 이제 산소, 이거는 이제 대기 성분하고 다른 것입니다. 대기 성분은 물론 질소가 제일 많죠. 근데 땅을 구성하는 성분은 산소가 4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포타슘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와 미량 원소를 보면 우리 몸도 산소가 65%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지구 대기의 성분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하고 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경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전체 대기 부피의 이 두 가지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지각에는 매우 적지만은 물로 이루어진 해양에는 산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원소죠. 물 분자에서 수소는 더 많은 수가 존재하지만은 총 질량으로는 산소보다 적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그다음에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조금씩 다른데 몸을 구성하거나 땅을 구성하는 원소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라는 것이고 대기 성분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질소이고 두 번째가 산소라는 것이어서 지구에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에서 산소가 지금 65%라고 그랬죠. 그런데 산소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합치면 96% 이상입니다. 산소와 수소는 지표면이나 대기 및 물 등 모든 곳에서 다량으로 존재하는 원소지만 흔치 않은 원소인 탄소가 우리 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은 이 밖에 칼슘이나 인이나 포타슘, 황, 소듐, 염소, 마그네슘 등 다양한 이런 미량 원소, 트레이스 엘리먼트를 포함해서 모두 60종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체는 이렇게 산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나 외계 생명체나 이제 산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이고 탄소는 생물에는 주요 원소이지만 지각이나 대기 중에서는 매우 적은 원소입니다. 소량 원소로 인이나 포타슘이나 황, 소듐, 염소, 마그네슘 등이 있고요. 미량 원소로 불소, 구리, 요오도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지구가 너무나 생명체들로 꽉 차 있지만 이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주는 너무나 엄청난 공간 낭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계에 만약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조건들은 액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또 탄소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시각과 같은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손이나 척추나 손톱, 발톱 등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유사한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연구소의 전문학자인 슈스탁의 그 가상의 외계 지적 생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또 생물이란 무엇일까에 하는 이제 생물이란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생물의 특징, 즉 성장, 생식, 항상성, 환경에 대한 반응, 에너지 대사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화학적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언급했으며 이러한 생물체들의 구성 요원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경우는 질소가 78%이고 산소가 21%이지만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는 산소가 46.6%, 규소가 27.7%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와 미량 원소를 보면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로 전체가 이제 96% 이상이 이러한 산소,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